산책 중 아무거나 주워 먹는 게 산책을 금지해야 될까요? 근데 나 정도면 이렇게 집안에서만 다 주워 먹으니까 양반이잖아. 근데 산책 중에 진짜 아무거나 주워 먹는 강아지도 있대. 근데 이거 그냥 냅둬야 될까? 근데 사실 솔직히 나는 집안에서 주워 먹는 거가 더 위험한 것 같은데? 왜? 왜냐면 보호자가 못 보고 있을 때 주워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위험하지. 밖에 산책하면서도. 밖에는 그래도 보호자님 같이 있잖아. 그 주인이 근데 못 볼 수도 보호자님들이 정말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야. 그걸 우리가 이식증이라고 해. 이식증이라고 하는 행동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게 건강이랑 연결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분들인데 사실 이제 이식증에서 조금 더 넓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응가 먹는 아이들도 가끔 있지. 너도 있어. 좀 입에서 냄새 나는 거 봤을 때 먹는 거. 나 좀 먹었다니까? 어렸을 때? 오줌도 먹었어. 어렸을 때 오줌도 먹었어? 응. 오줌 어떻게 받아 먹었어? 아니면은 아니, 그 싼 거 좀 찍어 먹었지. 찍어 먹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 이식증이나 또 우리가 그렇게 먹는 걸 식분증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상해 보이잖아? 정말 이상하지? 이상해. 근데 이상한데 이상하지 않은 시기가 있어. 그게 언제야? 어떤 시기일까? 애기 때? 맞아, 아기 때. 일단 뭐 식분증 얘기까지, 이식증과 식분증이랑 사실 크게 다르진 않아. 원인이 좀 다르기도 하지만 같이 이야기할 만한 이야기인데, 일단 식분증 이야기를 했을 때 성견도 정상적으로 식분을 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 나의 어린 강아지를 기를 때. 너희 엄마도 사실 어린 강아지들은 아직 배변 능력이 많이 발달 안 됐잖아. 그래서 너희 엄마도 너의 똥꼬를 막 갖다 주셨을 거야. 응가를 잘 싸게 하려고. 그래서 그럴 때가 있고 어린 강아지 같은 경우에도 아직 어린 강아지는 어때? 아직 뭔가 모를 때잖아. 모르지. 그러니까 호기심에서 그리고 몰라서 변을 먹을 수도 있고 너처럼 소변을 먹을 수도 있고 난 그런 애는 많이 못 보긴 했지만 너 같은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말래?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몰라서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어린 강아지 때는 사실 식분증도 있고 이식증도 있을 텐데 성견이 돼서도 발생한다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 사실 성견이 됐을 때 이미 알아야 되는 거잖아. 내가 왜? 아니 너 지금도 먹고 있는 거야? 가끔? 언제? 너 그럼 저번에 맥주 마신 게 혹시 그게 네 그럼 이렇게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경우가 있어. 너는 그 경우에 좀 해당하는 것 같아. 뭐?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 뭔데? 그 건강이랑 관련되어서 발생하는 이식증이 있어. 근데 특히 이제 밖에서 돌을 좀 먹는다거나 너처럼 소변을 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제공받는 시기 중에 미네랄이 부족한 경우에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 왜냐하면 소변에는 미네랄 있잖아. 우리 몸에서 소화하고 나서 배출되는 미네랄이 좀 있는데 그 성분이 좀 모자란다고 하면 그 성분에 대해서 넌 냄새를 너무 잘 맡으니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돌이나 흙을 먹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특정 미네랄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시기적인 부분도 아니라 건강적인 부분이랑도 또 있는데 사실 좀 소화 능력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 스스로 구토를 유발하거나 설사를 유발하기 위해서 풀을 좀 뜯어먹는다든지 우리가 뭐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말을 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게 왠지 좀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연 상태의 개는 사실 그때는 구충제도 없을 거고 맞아. 그리고 이제 뭔가 잘못 먹었을 때 사실 토할 수도 없잖아. 병원을 갈 수도 없잖아. 그러면 평소에 먹지 않는 풀 같은 걸 먹어서 그 쓴맛이라든지 그 식이섬유를 통해서 몸속에 있는 것을 설사로 배출해내거나 구토해서 털쳐내거나 아니면 또 몇몇 기생충은 그런 풀 때문에 좀 제거되기도 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발생한 부분이 있지. 그래서 일단 이식증이 보인다. 우리 아이가 좀 이상한 거 많이 먹어요 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 이 아이가 행동학적인 문제로 많이 접근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행동학적인 부분을 접근하시기 이전에 이 아이의 건강 상태가 괜찮은지 영양 상태가 문제가 없는지 아닌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아니 그건 뭐야? 그럼 결국에는 산책 중에 주워 먹는 개 산책 금지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원인을 조금 알아야 돼. 원인을 좀 알아야 돼. 왜? 이거 말고 또 원인이 또 있어. 뭔데? 네가 나 때문에 저기 하는 것 같긴 한데 네가 힌트는 이거야. 네가 나의 이걸 원해서. 아씨 관심?
맞아. 아, 우리가 이게 관심 유발 행동이라고 하는데 보통 네가 만약에 여기서 소변을 먹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니? 괜찮아, 만족아, 먹지 마 이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평소에 네가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하는 내가 이렇게 만족이 널 걱정해주고 바라봐주면 너는 최고지. 행복하다. 그치? 응, 짜릿하고. 그래서 그럼 관심을 유발하게 한 이 이식증도 존재할 수 있어. 특히 뭐 아이들 친구가 좀 많거나 보호자님 관심을 유난히 원하는 친구들한테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의 경우 같진 않긴 한데 너무 이렇게 사이가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보호자님이 좀 안 계실 때 이제 분리불안 문제 때문에 이식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분리불안이랑 또 좀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불안증이 있어. 불안증. 분리불안이랑 불안증은 좀 다른데 하여튼 그런 분리불안이나 불안증에서도 이식증이 나타날 수 있고, 강박증인 경우 또는 뇌질환인 경우에도 이식증이 발생할 수 있어. 정말 너무 많네. 근데 우리 뭐 만족이가 얘기한 것처럼 산책 갔을 때 이식증, 그러니까 산책이라고 하는 상황에서만 우리 아이가 이식증이 발생한다면 첫 번째는 너무 과도하게 흥분했을 수도 있고 너무 과도하게 호기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산책하는 과정에서 우리 보호자님들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어. 그런데 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멍님도 저희 그 멍님 아기는 산책할 때만 이식증이 있대. 예, 산책할 때만 이식증이 있는 애 산책하지 말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교육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교육이 무조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잘하게끔 저희가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건데요. 그 환경에 조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거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거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산책할 때 아이가 돌을 주워 먹는다. 한 가지 방법은 산책을 아예 안 해버리면 돌 주워 먹을 일이 없겠지. 그렇지. 그런데 거기서 조금 하더라도 산책하면서도 돌 안 주워 먹게 하려면 돌이 없는 길로만 다니면 되겠지. 돌이 없을 수 있나? 그리고 돌이 없는 뭐 시멘트 길이라든지 아니면 풀밭길이라든지 돌이 있을 만한 환경에서는 아이를 뭐 안고 있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이게 하나의 제거의 방법이고요. 그런 제거의 방법으로 산책 루트를 변경하시거나 아니면 산책하시는 뭐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장소라든지 이런 걸 좀 변경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산책을 아예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린 관심을 유발하는 쪽의 이식증의 경우가 정말 확실하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뭐 내가 없거나 뭐 혼자 있을 땐 절대 이식증을 하지 않아. 근데 내가 뭐 자기 동생을 돌본다거나 아니면 다른 곳을 보고 있으면 이식증을 해. 너무나도 얘는 내 관심을 끌려고 사실 관심 끌려고 이식증이 있는 애들도 있지만 너처럼 내 관심을 끌려고 화장실 실수하는 애들도 있어. 응가 싸고 쉬 싸고 나 그만 맨날 알아. 어지러 놓고. 그만 알 수 있어. 그만 이제 그만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왜? 나도 좀 살아보자.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찰싹. 강아지 입장 말해줄까? 그냥 찰싹 붙어서 24시간 내내. 내 생각 안 해서 너 진짜 목욕도 안 하잖아. 그래 뭐? 목욕 영상이 올라갔는데 반성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뭔 상관이야. 마음이 중요하지. 아니 마음은 이 냄새를 어떻게 해주지 않아. 너 요즘 왜 그래 정말. 나 너무 힘들어. 갱년기인가 봐. 네, 우리 개님 강아지도 관심 끌려고 이렇게 이식증, 젠틀리더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젠틀리더의 경우에는 체리필터님이 젠틀리더 얘기를 너무 잘해주신 게 우리 두근이는 우리 본부장님 너무 힘들잖아. 그 여리여리한 분이 우리 두근이 엄마가 하수빈 닮았어요. 누구요? 하수빈 몰라? 하수빈? 이게 연구가 나오구나. 예전에 되게 예쁜 아이돌이 있었어. 하수빈 닮았어. 근데 그 낭창낭창이라는 뜻도 모르겠네. 야, 이미 결혼하셨어. 결혼? 아니 내가 뭐 잘 보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결혼하셨겠지. 그런데 이제 두근이 엄마 열이신데 우리 두근이가 말라문트라서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앞으로. 근데 사실 그거 막을 수가 없는 게 말라문트 친구들 맨날 앞서서 가려고 하니까. 맞아, 못 말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끌고 가기 힘든데 젠틀리더는 사실 이제 그 보통 힘을 잡는 포인트가 뒤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앞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갈 수가 없어. 이게 나중에 젠틀리더가 우리가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젠틀리더도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젠틀리더의 효과는 앞서서 가는 친구들의 보행을 좀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사실 밖에 나가서 우리 체리필터님이 본부장님 예쁘실 것 같아요. 결혼하셨어요? 체리필터님도 여자분 아니에요? 모르지, 남자일 수도 있지. 아 그렇구나.
네. 아, 허스키 오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의 회장님, 우리의 허스키 오빠님 오셨네. 왜 안 오신 거예요? 우리 버리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 이게. 주인공 오셨군요. 그러니까요. 얼른 오세요. 오실 일로. 때까지. 얼른 일로 오세요. 그래서 우리 이식증을 얘기했었는데, 이식증에는 젠틀리더보다는 그 아이들 머즐 있잖아요. 머즐 하는 입마개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예, 머즐 보호대 같은 거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거 하시는데 좀 안쓰럽다. 왜 그런 것도 하고 있으면 우리 얘 물어요? 얘 싸나운 개인가? 이럴 수 있잖아요. 오해하기 그러면 또 좋지. 마음의 상처, 마상이 또 심해요. 그래서 요즘 오리 약간 입 모양처럼 생긴 이렇게 한 입마개가 거.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게 이제 냄새 맡거나 뭐 그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게 입보다는 조금 더 나와 있으니까 뭔가 돌이나 이상한 거 주워 먹거나 막 그럴 때 입이 닿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존재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식증에 대해서 만약에 교정을 해주시려고 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황 자체를 좀 피할 수 있는 제거의 방법, 그리고 지금 우리 애기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개님은 이식증 마시려고 아기가 입마개 했다가 무는 게 오해받으셨대. 맞아요. 그리고 그럴 수 하고 있어. 또 입마개 하는 거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어. 답답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 어떻게? 간식을 입마개에다 준대. 평소에 입마개를 간식 그릇처럼 쓰면 이 안에 들어가는 걸 좋아할 거 아니야. 그럼 걷지도 않고 그 간식만 볼 건데. 아니 일단은 채우는 연습할 이러면서. 때 그렇지. 그래서 이식증의 경우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 아이가 더 좋아할 만한 걸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만조기가 오줌을 먹을 때 전 옆에서 우리 만조기가 먹을 수 있는 멍푸치노를 준비해주면 얘는 굳이 오줌 먹는 것보다는 멍푸치도 먹는 게 좋겠다 하면서 저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식증의 경우에 만약에 이게 행동학적인 문제거나 아니면 뭔가 아직 잘 배우지 못해 얘처럼요. 배우지 못했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좀 차분하게 가르쳐 주시는 뭔가 보상을 해주시는 이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제공해 주셔서 그걸 먹게 유도해 주시는 방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너도 나한테 뭐라고만 하지 말고. 난 너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 맛있는 거 너의 관심 자체가 계속 없어. 주면서. 네 입에서 오줌 냄새가 나는 게 그만하라고 싫뿐이야. 하면 뭐? 되잖아. 너 되게 건망져졌다 너. 사랑해. 돈 좀 벌었어. 돈 벌었어? 나 몰래? 어디 가서 벌었어? 자, 다음 질문. 다음 질문은 뭐가 있을까요? 요즘 신기한데 저희 개가 눈 뜨고 잡니다. 밤중에 잠깐 일어나면 눈이 빛나서 흠칫하게 돼요. 왜 저거 눈 뜨고 자는 거 괜찮은지 물어보셨는데 나도 가끔 자다가 이렇게 눈 반쯤 뜨고 잘 때가 있긴 있어. 너는 늘 눈을 뜨고 있어. 눈 좀 감아볼래? 만족이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고. 떠줄게. 만족아, 미안해, 만족아. 알았어. 자고 있었어. 자고 있었어? 그 친구들 중에 의외로 눈 뜨고 지내는 친구들이 좀 많은가 봐요. 나 많이 봤어. 네. 근데 여러분, 저희 만족이의 귀여운 얼굴을 보고 저를 보시면 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얼굴 차이? 얼굴 차이도 있는데 눈 크기가 차이가 나죠? 그 반려견들은 사람에 비해서 얼굴 전체 두개골보다 눈이 많이 발달됐어요. 눈이 엄청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눈이 채 안 감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도 가끔 눈 뜨고 잔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뭐 잠꼬대도 하고 저희가 코도 보는 것처럼 이 아이들도 눈을 뜨고 잡니다. 근데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자는 건 아니고요. 눈이 이렇게 반쯤 감긴 상태로 자는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 만조기의 경우 이렇게 코가 예쁘게 나온 장두종의 강아지인데 요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눈을 그래 앞에 봐. 앞에 보라고. 내 콧대 보라고. 이 폴리에스테르로 만들어진 이 콧대. 무슨 소리야? 이거 진짜 내 코야. 진짜 네 코 맞아? 그럼. 그래, 알겠어. 그래서 저희가 다시 눈을 뜨는 이야기로 말씀드리자면, 눈이 크지 않아서 눈 뜨고 일단은 이 아이들 눈이 큰데요. 눈꺼풀은 눈꺼풀은 조금 작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개골 자체가 안 크니까 눈의 크기에 비해서 눈꺼풀이 조금 작을 수 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지내는 친구들이 있고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유달리 눈이 좀 큰 친구들. 치와와. 또는 또 뭐 퍼그, 퍼그, 시추 이런 코가
짧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많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리 만조기처럼 코가 나온 친구들도 가끔 뜨고 자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하운드 종의 사냥개 친구들 중에는 경계심이 있어서 눈을 살짝 뜨고 자는 친구들이 있고요. 우리 두근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허스키 친구들 경우에도 경계심이 좀 있는 친구들은 살짝 눈을 뜨고 자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눈을 뜨고 자는 거는 사실 뭐 반쯤 뭐 뜨고 자는 경우에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정말 부릅뜨고 눈을 뜨고 잔다거나 그런 경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눈꺼풀을 덮는데도 이제 신경이라든지 근육의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좀 잘 작동되지 않을 수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우리 만족이는 이렇게 눈 감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눈 감을 수 있잖아요. 네. 왜 그래? 이 눈꺼풀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때 좀 문제가 있을까? 눈 뜨고 자면 어떨 때 문제가 생길까? 일단 사람하고 똑같지. 그냥 걔들도 눈 뜨고 자면은 이게 눈이 좀 침침하고. 맞아. 우리도 사실 이렇게 눈을 좀 뜨고 자거나 하면 눈이 뻑뻑하고 뻑뻑하고 이렇게 다음날 눈이 충혈돼 있고 눈이 잘 안 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눈싸움도 잘 못하겠어. 너랑 나랑? 응. 눈을 뜨고 자시면 왜 근데 눈이 뻑뻑해질까? 일단 수분기가 사라지고. 눈에. 맞아. 몰라? 지금 되게 정확하게 맞췄어. 정확하게 맞췄어. 눈꺼풀에 기능이 있어. 이게 눈을 감아서 눈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장시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눈을 닦아주는 기능도 해. 그리고 우리 몸에서 사실 눈물이 이렇게 고여 있다가 이렇게 우리가 눈을 깜빡할 때 눈을 이렇게 닦아주고 눈에 수분 공급을 해주거든. 근데 계속 떠 있으면 수분은 날아가겠지. 그리고 눈꺼풀에는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들이 좀 발달되어 있는데 결막 안쪽에 마이봄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 마이봄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여기에 기름이 있어. 그리고 뭐 저희 눈꺼풀에 짜이스선이라고 해서 피지도 이렇게 모낭 근처에서 피지를 만들어내는 선도 있고 고블레선이라고 해서 뮤신이라고 하는 끈덕끈덕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단백질이랑 지방 이런 게 왜 있어야 될까? 글쎄, 약간 좀 유분기가 맞아. 있기 위해서? 눈꺼풀에 그런 단백질이나 지방 성분이 있으면서 눈이 이렇게 코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눈물이 안 날아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 근데 눈을 계속 뜨고 있으면 이것들이 눈을 코팅을 못 해주겠지. 그래서 눈이 무척 건조해지겠지. 그러면 눈을 잘 못 뜨는 친구들은 눈을 건조해질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가 정상적인 뭐 특이한 문제는 없는데 눈을 살짝 반쯤 뜨고 자는 친구들은 보호자님이 뭘 해주시면 좋을까? 글쎄, 약간 뭐 선글라스 껴주거나. 안약을 넣어주시면 좋겠죠. 안약? 어떻게 촉촉해진 느낌이야? 걔도 안약이 있어? 강아지도 안약이 있어. 동물병원에서 처방 받으실 수 있고요. 사실 안약은 그 아이들의 눈의 구조가 사람과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처방 받으시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사람 안약과 동물 안약이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안약 쓰실 수 있고요. 또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냥 안약을 쓰시는 게 아니라 사실 눈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을 좀 잘 못 감아서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공누액을 써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인공누액을 쓰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너무 건조해지고 너무 눈을 좀 많이 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고블레셀, 짜이스선, 마이봄선에 저희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것들이 분비되니까 그런 거랑 유사하게 안 연고를 발라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 댓글에 사람 걸 넣어도 되니? 예, 사람 안약이랑 동물 안약이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안약을 넣는지에 좀 차이가 있고요. 지금 저희는 예방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인공누액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람 인공누액과 강아지 인공누액이 같은 제품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제 아이의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요 아이가 요럴 때 안약 쓰려고 하는데 이 안약 써도 되나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또 처방해 주셨는데 거기 안약 용도가 안 써 있을 수 있어요. 안약들이 보통 그 뚜껑 색깔로 얘기하시면 처방하신 수의사 선생님은 내가 이 안약 처방했었구나 라고 바로 확인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란 뚜껑이에요, 주황 뚜껑이에요, 흔들어 쓰라고 하셨어요. 이건 실온보관이에요, 냉장보관. 사실 그래서 안약은 보관법도 중요해요. 흔들어서 쓰는 안약도 있고
실온에 보관해야 되는 안약도 있고 냉장 보관해야 되는 안약도 있고 보통 또 안약이 너무 차가우면 눈을 넣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 멍님이 안약 넣는 꿀팁이 있을까요? 꿀팁이 라고. 따로 있나? 아, 난 그것보다도 아까 우리 작가님들한테 이런 거를 무슨 질문이야. 이거 아무도 궁금 안 해한다는데 우리 멍님이 딱 궁금해 하셔가지고 일단 상한껏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그 안약이 정말 적당한 건지 우리 남자래님도 아이들 안약 넣을 때 너무 힘들 때요. 쉽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따로 있나? 이게 쉽게 넣는 방법이 있는데 아주 오래 전부터 아주 오랜 시간 준비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왜? 일단 안약을 넣으려면 뭘 해야 해? 고개를 들어야 돼. 너는 고개를 들어야 되지. 안약을 넣는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위에 올라타야 돼? 올라타줄까? 뭐 해야 되지? 안약을 넣으려면 일단 안약 넣을 때마다 이렇게 눈을 감으면 안 되잖아. 그치. 너야 뭐 눈을 못 감긴 하지만. 그래, 무서워. 아, 무서워? 이렇게 앞에 이렇게 막 하려고 하면. 아, 그래, 무섭지. 그 안약을 이제 넣으려고 하시면 아이가 머리를 움직이면 안 되겠죠. 이렇게 잡고 있을 때 간식 줄게. 쳐다봐. 아이 컨택. 봐야지. 그렇지. 만족이 봐야지. 그래서 일단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쪽 손으로 안약을 넣으셔야 돼요. 한쪽 손으로는 양쪽의 상안과 하안을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눈을 뜬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안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가 사실 어렵지 않은데 왜 어렵지 않냐면 애가 움직이고 그리고 얼굴 주변에 뭔가를 갖다 대는 게 좀 싫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가 약간 점진적인 탈감작이라고 해서 싫어하는 거를 조금씩 아이가 싫어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점진적 탈감작이라고 하는 교육 방법이고요. 이 점진적인 탈감작은 일단 만졌을 때 가만히 있으면 간식. 만졌을 때 가만히 있으면 간식. 만졌을 때 가만히 있으면 간식. 그러면 만져도 가만히 있는 친구가 되겠죠. 뭔가 빠져드네. 네. 그러면 만졌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죠? 눈꺼풀 열어야 돼요. 그러면 양쪽 눈꺼풀 다 열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상안검 잡고 간식. 상안검 잡고 간식. 상안검 잡고 간식. 얼굴도 잡고 상안검도 잡고 간식이 됐네요. 그러면 하안검 잡고 간식. 하안검 잡고 간식. 어느 순간 이 친구는 얼굴을 잡고 상안검과 하안검을 열어도 가만히 있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러면 안약을 바로 넣지 마시고 안약을 주변에 갖다 대고 가만히 있으면 간식. 안약을 주변에 갖다 대고 가만히 있으면 간식. 안약을 주변에 갖다 대고 조금 더 가까이 가서 간식. 그런 다음에 하나를 넣고 착했어요. 사랑해요. 간식. 이렇게 주시면 점진적 탈감작이 되는데요. 사실 이 교육 방법이 금방 익숙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얼마나 교육하면 될까 하면 보통 일주일 교육하면 되지 않겠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몇 달이 걸릴 수가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유단히 눈이 큰 강아지 품종이야.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을 챙겨줘야 돼. 우리 강아지는 내가 눈곱 떼줄 때 안약 인공누액 넣어서 닦아줄 거야. 그럼 이런 걸 좀 해주시면 하얀 강아지들을 눈물 이렇게 닦아주시는 것도 같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주시면 갑자기 너 왜 그래? 잘한다. 잘해? 마음에 들었어? 아주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들었고요. 우리 날진이님이 사실 눈과 관련된 질문을 좀 주셔서 여러분들이랑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해드릴까? 그래. 어때? 날진님이 8살 토이푸들인데요. 눈동자가 하얗게 변한 게 보이고요. 병원에서는 녹내장이 아니라고 하고요. 지금은 병원 원장님이 처방해준 안약을 넣고 있는데요. 수술을 하면 지금처럼 하얀 게 보이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병원 원장님은 수술을 해서 원래대로 돌아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셔서 안약만 처방해 주셨거든요. 하얀 백내장 수술을 5kg 8살 가능할까요? 근데 8살이면은 괜찮을까? 8살이면 그렇게 나이는 많지는 않은데 이제 푸들 친구들 중에 푸들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고 너무 예쁜데 푸들 친구들이 좀 백내장이 빨리 오는 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빨리 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눈이 하얘졌다라고 하시면 이제 보통 수정체가 혼탁이 된 경우인데 수정체가 정상적으로 약간 혼탁한 경우도 있고 백내장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정체가 우리 아이가 이제 백내장인지
수정체가 핵경화증이라고 하는 수정체가 혼탁이 된 상태인지를 좀 확인해 보이는 게 좀 필요한데요. 백내장은 안에 있는 수정체 단백질이 이것을 우리 그 김주철님께서 3,000원 채소 주셔서 저희가 조금 세레모니를 한 다음에 제가 더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오랜만에 터졌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철님 사랑합니다. 3,000번에 3,000만 원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유, 불쌍해, 이렇게. 네, 주철 감사합니다. 날진이님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자면, 이제 노령이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핵경화증이 있고요. 백내장의 경우가 있습니다. 백내장의 경우에는 사실 노령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유전적으로 좀 어린 나이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과 비슷하게 당뇨병인 상태에서 백내장이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경화증이랑 백내장증이랑 좀 구분을 하자면 핵경화증은 나이가 들면서 눈의 수정체의 단백질이 이렇게 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화가 되면 압축이 되면서 투명하다는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는 상태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시력이 아예 없어지진 않아요. 빛이 눈 수정체를 통과하거든요. 다만 뿌옇게 보여요. 흐리게 보이죠. 잘 안 보이는 상태가 핵경화증이고요. 백내장의 경우에는 단백질이 변성이 된 경우인데 사실 이게 단백질이 전체적으로 변성이 돼서 동그랗게 하얀색으로 수정체가 아예 하얗게 보이는 경우가 있고 부분적으로는 아직 투명한 상태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정체에서 약간 이렇게 맑은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는 그 주변 시야로 시선을 볼 수가 있는데 완전히 하얘진 경우에는 수정체가 변성돼서 아예 하얗기 때문에 햇빛이 그렇죠. 빛이 아예 망막에 닿지 못해서 아예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근데 이제 녹내장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게 여기 말씀 또 잘해주신 게 녹내장은 사실 안압이 올라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따 나중에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녹내장의 안압이 올라가면 저희가 그 눈이 산동이 되면서 아이들 망막 안쪽에 있는 반사판이 좀 잘 보여요. 근데 그 반사판 색깔이 강아지 친구들이 녹색인 경우가 많아서 그게 이제 번뜩번뜩 보이면서 눈이 녹색으로 보여서 녹내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녹내장은 눈에 안압이 올라가면서 무척 아픈 질환인데 백내장이 녹내장과 함께 발생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녹내장은 상당히 위급한 거라서 만성 녹내장도 있지만 급성 녹내장의 경우에 이 안압 때문에 그 눈을 저희가 시력을 보호하는 망막이 박리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만약 백내장과 녹내장이 같이 있는 친구인데 녹내장의 영향으로 망막이 박리된 친구는 저희가 백내장 수술을 통해서 눈을 깨끗하게 해줘도 이미 시력을 잃었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날진이님의 우리 토이푸들 아가가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녹내장이 없는 백내장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백내장의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체가 하얗게 바뀐 건데 이 수정체 하얗게 벗긴 단백질을 제거해내고요. 그리고 제거해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시력이 보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처럼 인공 렌즈를 삽입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시력을 좀 개선할 수 있고요. 일단 주치의 선생님의 경우에는 시력이 완전히 좋아지진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안약을 좀 처방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백내장이 발생하는 기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약이 아마 한 가지를 넣으셨을 때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눈의 혈관을 좋게 해주는 안약부터 시작해서 백내장 안약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기전에 따라서 한 7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안약을 쓰고 계신지 일단 좀 궁금하긴 한데 안약만으로는 개선이 이렇게 원하시는 만큼 되지는 않을 거라서 그리고 아이가 지금 8살인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꽤 길어요. 그래서 삶의 질을 생각하셨을 때 만약에 백내장이 양측이 온 게 아니고 한쪽이 왔다라고 하면 한쪽 시야로 잘 보고 지낼 거예요. 근데 양측이 왔다라고 하면 수술을 조금 고민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아이의 건강 상황에서 마취라든지 그런 수술을 좀 하기 어려우신 상태라고 하면 사실 이제 백내장이 있는 친구들이 그래도 8살이잖아요. 청각과 후각이 있어요. 그래서 집 안에서는 잘 부딪히지 않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근데 사실 수술도 할 수 없는데 시각이 지금 많이 없는 상태인데 아이가 백내장이 있는 경우에는 뭘 하면 좋을까? 사실 우리 그 시각장애인 분들 이렇게 뭔가 찾으려면 어떻게 해? 뭔가 찾으려면 지팡이 쓰시잖아. 그치.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팡이 쓸 수 없지. 그럼 뭘 쓰면 될까? 안 부딪히게 대신 안 부딪히게 하는 거?
칼라를 씌워주시면 돼요. 엘리자베스 칼라라고 해서 약간 깔때기처럼 생긴 칼라가 있는데요. 이걸 씌워주시면 움직이면서 툭 하니까 이게 지팡이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 주실 수도 있고, 위험한 쪽에는 아이가 평소에 싫어하는 냄새 같은 걸 좀 나게 해주실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슬슬 다음 코너 넘어가야 되는데 채팅창을 내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네. 결론 이제 뭐 포괄적으로 결론을 내자면 네네. 처음 질문했던 이제 눈 뜨고 자는 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 예, 눈 뜨고 자는 것 자체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눈 뜨는 것 때문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안구 건조증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안구 건조증이 사실 눈 전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눈을 뜨고 잔다고 한다면, 눈의 보습을 위해서 안약이나 안구를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다.